어찌 보면 수많은 전략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고 그 목소리를 다 따라가려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나만의 좀 투자 전략을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좀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단야 선생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 요소였던 금리가 안정을 찾음에도 여러 가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불안 요소들 혹은 기댈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갈등들일 것 같아요. 미중이라든가 미러라든가 북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결국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일단 지금 2차 미국도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제 됐다가 오늘 기사 나온 부분이 3조 원이었던 SOC 투자 집행이 4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슈는 긍정적인 건 하나 남았고, 결국에 금리 부분은 이제 안정화될 거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미국 연준에서도 내년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연기금들이 20조 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급감하고 있는 고객 예탁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호재와 악재가 싸우고 있지만 결국엔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실적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계속해서 단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슈가 이제 SOC 펀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 섹터들이 일단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은행들이 움직였다가 이제 건설 트로이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부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긴축이죠. 8,400조 원 긴축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이 아시아 지역을 흔들었는데, 결국에는 홍콩 항생을 보더라도 어제 오늘 시점에서 이제 바닥권을 잡아줬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좀 부담스러운데 바로 이제 복구시킨 모습 긍정적이고요. 니케이도 보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난 3월 저가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국면이죠. 그렇다면 일단 시장의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향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좀 불안 요소였던 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단칼 전략 시간 저희 일정 매매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종목 리뷰할 게 있어요. 지난 3월 19일 일정 종목으로 게임빌, 코세스, 코미코 각 이슈별로 언급을 주셨었는데, 코세스 수익률 최고가 기준 22%, 게임빌도 오늘 흐름 좋았던 만큼 12%의 상승 보입니다. 이들 종목 AS와 또 좀 포인트 잡고 갈 만한 게 있을지 지켜볼까요? 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효과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판호라는 이슈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확률 게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대형 게임들도 흔들렸지만 일단 신규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꺾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게임빌 역시도 6만 원 수준까지 한번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코세스죠. 코세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서 이제 모션 인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세스가 움직였던 부분은 메타버스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코스피스는 낙폭 과대 맥락이기 때문에 큰 틀을 본다면 7,380원에서 9,500원 이 박스권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코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토로라죠. 그 이슈로 해서 움직였는데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코미코 역시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가격입니다. 67,000원을 깨지 않으면 67,000원에서 75,000원 이 박스권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빌과 코세스, 코미코에 대한 각각의 AS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 주의 특징 섹터와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좀 눈에 띄는 흐름 보였던 종목들 고앤스탑 한번 잡아주시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철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포스코 쪽에서 보복관세 부분을 0% 수준으로 높이는 포스코 철강 부분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철강 주변 현대제철이거든요. 현대제철은 뭐 부생수소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철강 업종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더 끌고 가보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제철 역시도 49,500원 돌파한다면 55,0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상 운송 관련돼서 해상 운송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면서 부각받는 거거든요. 지금 HMM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좀 겁이 나요. 이제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36,000-8,000원 수준이겠지만 이런 것들은 차 실현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건설 맥락입니다. 건설 맥락을 보면 일단 계속해서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SOC 투자 법안 서명하면 건설 업종들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대형 건설사들 한번 더 가보자. 이 고점 돌파하는 것들 한번 해보자,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이죠. 조선주들도 이제 수주구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대량 거래 나왔고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지만, 월요일 시점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 있어요. 음봉 조정을 줄 수 있어요. 조정을 주더라도 요거는 궁극적으로 124,000원, 5,000원 여기서는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4만 원 수준까지는 한번 끌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OTT 관련 NEW입니다. 뉴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쫄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급을 보면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12,000원대를 목표로 봤는데 지금도 연기금 기관들 매수 들어온다면 궁극적으로 이거는 15,500원 수준까지 한번 노려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단여 선생 이 뉴 종목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와 있었는데 때마침 답변을 주셨네요. 가격 라인까지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경기 회복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또 이번 주 한 주 특징주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겠죠. 저희 일정 매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고하며 대응을 하고 있던데요. 다음 주는 저희 어떤 거 염두에 두면서 이 종목 살펴야 될까요? 요즘 보면 이제 KT 그룹주들이 핫해요. 구현무 대표이사가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가 배당 정책이라든가 자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KT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KT 주주총회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나올 부분들이 이제 배당 확대하고 자회사 가치를 확대한 거라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KT에서 공격적으로 OTT 쪽에 확대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KT를 비롯해서 KT 자회사, KTH라든가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가고 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KTH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11,400원을 깨지 않으면 11,300원 요거 깨지 않으면 한 단계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곳 같은 게 뭐가 있죠? 지니뮤직이 있습니다. 지니뮤직도 저희가 이제 시세 한번 크게 먹고 나왔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니뮤직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고 OTT라든가 이런 이슈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6,500원을 한번 지지받는 모습 보고 한번 여기서 공략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게 있어요. 이오플로우가 인슐린 패치 펌프를 출시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오플로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더니 73,300원을 바닥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로 해서 결국에 84,0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봐야 되겠고, 이오플로 대주주인 효은수 역시도 월요일 날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기아차, 전기차죠. EV6 글로벌 사전 예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진산업이라든가 부품주들이죠. 아진산업이라든가 구형테크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지난주에서 오늘 금호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고 했는데 오늘 금호석유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시점에서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 사이엔테크놀로지 얘들이 결국에는 그 두통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형제 자매 간 경영권 갈등 분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면 결국에 25,500원 이걸 돌파하는 기업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업황까지 개선되는 그런 맥락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 맥락이고 업황 개선이기 때문에 이미 43,500원은 바닥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직전 고점 51,000원 돌파한다면 54,000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수요일이죠. 바이든의 최대 4조 달러까지 SOC 투자 법안 서명에 대한 그런 안내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죠. 현대 건설 기계 저희 단칼에서 이거 저평가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이 한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SOC에서 집행되는 게 건설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통신 장비까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해당 태양광이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그다음 풍력이라든가 대장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월요일 시점에서는 뭐가 있냐면 트레저가 일본에서 지금 2주 연속 음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YG엔트라든가 YG 플러스 이제 바닥권이고 목요일 시면 트레저 이슈를 해서 이런 거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LG 에너지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ICT 예비 판정이 대기돼 있죠. 일단은 지금 LG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합의해라 니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판결에 따라서 LG에 납품하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극장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시점에서 CJ CGV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CJ CGV 주가 바닥 27,000원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담 없이 한번 끌고 가보자. 그다음에 32,000원, 35,000원까지도 한번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밀린다면 CJ CGV 다음 주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SOC 투자 정책 자금 방향 어떻게 되는지도 또 기아차 이슈도 저희 주목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 관련한 종목도 언급 주신 만큼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요? 개인 투자자들 사서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여전히 생각 유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업종 대표라든가 지수 관련주들은 강한 지수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건 맞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수형 종목군들은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에서 워낙 달러가 강세로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 많이 했다가 이제 달러 강세 다소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매수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수는 박스권이죠. 박스권 장세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시장이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들 이런 쪽이 아니라 실적주들로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들은 이제 낙폭 과대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에 1분기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된다면 결국에 2021년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러한 주식들은 이제 고개를 우상향을 한번 쳐들면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우리 개인들한테 굉장히 유효한 작업 수익률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주식들 모으자, 빠진다면은 모으자, 부담 없이 모으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이제 성장주 쪽보다는 결국에 실적 호전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주 언급 주셨던 만큼 관련한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단칼 전략 단야 선생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의 증시를 다 보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참 고단하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오늘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네요. 다음 주 기대 갖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시장의 각 이슈들 다시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